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로 이혼한 후 솔직한 심경 고백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 후 심경 고백을 몇 번 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들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이혼을 했는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봐야 기억이 날 것 같네요. 방금 대본을 쓰면서 제가 발급을 받아봤습니다. 오, 좀 마음이 이상하네요.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그 시절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혼인신고를 했었고 18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던 그 날짜와 이혼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적응해서 살았는데 마음이 좀 이상해지네요. 저는 원래 말은 많이 하는데 제 진짜 속마음은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뭐 그걸 감당한 사람은 오직 나뿐인데 이런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든 건 말하지 않고 그냥 소소한 것들은 말은 하는데요. 인생은 어차피 독고다이고 모든 감당은 내가 해야 하니까 정말로 아프고 힘든 건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중에 감당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상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배우자 외도면 어디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누군가 그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막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보다는 더한 것들을 경험한 저이기에 뭐 저한테 상담할 때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그걸 또 어떻게 견뎌냈는지도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로 저는 철도 없고 나약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다 경험하고 보내고 이렇게 나름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천만 배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든 어 아니면 이혼을 하든 상관없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되돌아보면은 엄청 질척거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남편일 거라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나면 우리들이 예상하는 궤도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바람을 핀 남편은 그냥 그런 깜냥밖에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젠틀해도 아무리 이혼 소장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냥 아닌 겁니다. 남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여자한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기야 결혼해서 일정 기간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라기보다는 정 혹은 의리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람핀 새끼들은 의리가 없는 거죠. 있어야 되는 의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더 무너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혼한 후의 삶에 맞게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적응해가는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끔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불행한 여자 혹은 팔자가 센 여자로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을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저는 직접 저한테 이혼녀라고 뭐라고 한 사람들은 없었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도 했겠죠? 아, 그러든지 말든지 뭐 상관 안 합니다. 남이 제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똑바로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이혼을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은 입장이어서 그런지 애틋하고 더 잘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한편으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끔은 외롭고 힘든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은 혼자 아파하고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단단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을지언정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 때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지 못했고 폭력적이거나 인성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차라리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훗날 아이들에게 더 잘한 결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혼을 한 것을 후회한다기보다는 외도 상황 이전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상대 배우자를 더 배려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맞춰주고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인데 저는 너무
제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피를 나눈 내 가족이 아닌데 남편한테 기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 전 남편도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둘 다 행복해야 하는데 한 명만 행복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상대 배우자의 희생이나 인내가 있었고 그걸 긴 시간 동안 견뎌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영원한 갑도 없고 을도 없습니다. 내가 갑으로 살았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는 을이 되어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갑과 을을 맞춰가다가 서로 비슷하게 되었을 때가 긍정적인 부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친정언니가 저에게 해준 말은 캔디야, 네가 변하지 않으면 그 누구를 만나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존에 있던 고집이나 아쉽도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과 또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일상이 편안해지고 나면 원래의 본성대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외도한 배우자가 너랑 못 살겠다고 이혼 소장을 보낸 경우 사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 혼자가 아닌 상대 배우자와 함께 둘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바람나서 미친 상태에서 이혼 불사를 하는 건 상관관계가 끝나고 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외도 상황 이전에 부부 관계가 원래부터 좋지 않았거나 어느 일방이 참고 상대 배우자에게 맞추고 살았다면 회복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부부 상담을 받거나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배우자가 자신 위주의 이기심이나 아집 등을 버리고 완전히 바뀐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기각 과정에서 내가 싫다고 이혼하겠다고 발악하는 사람을 왜 내가 같이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당하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도로 이혼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억울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억울한 생각이 그나마 적게 들기 위해서는 할 것은 다 해보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혼을 한 횟수가 제법 지났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에 완전히 적응해서 그닥 큰 불편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지만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인이 여러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혼했던,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삶이 후회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